반갑습니다. 지배현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1주택제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일연재 하나의 주택 상태에서 그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양도일연재 주택이 한 채가 아닌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특례들이 있습니다. 그 특례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55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공동상속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동거봉양 합과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문화재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농어촌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및 장기 어린이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이런 이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아마 비과세 특례 규정 중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이제 사례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례가 많고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 276페이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건 뭐냐?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은 양도일연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하고 또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먼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의미냐면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그러니까 종전주택은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종전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든지 아니면 신규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신규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아니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은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전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 1년이 경과하지 못하면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 기간이 3년입니다. 즉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겠죠. 얘가 비과세 요건, 즉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과세 특례, 즉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1년 있다 신규주택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팔아라 라는 게 이제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다. 그러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로 구분을 하면 되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아까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보다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왜? 두 군데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첫 번째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라. 이건 뭐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중복 보유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은 중복 보유기간, 즉 양도기한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일 연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의 핵심은 중복 보유 기간입니다. 즉 신규 주택 취득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중복 보유 기간이 3년이 적용될 수도 있고 2년이 적용될 수도 있고 1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중복 보유 기간, 즉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를 해야 된다. 그 요건뿐만 아니라 전입 요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신규 주택 취득하고 1년 내에 그 집에 이사를 해가지고 전입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입 요건은 없었는데 새롭게 전입 요건이 이제 들어갔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은 신규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신규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으면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전입 요건이 없습니다. 신규 주택을 만약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종전주택을 2년 내 양도를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도 전입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럼 나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양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전입 요건이 있습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이사 및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려고 봤더니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년 내 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예외 규정이 있냐면,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입 기간만 연장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양도 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그 양도 기간까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까지 최대 2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연장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죠. 그 임차인이 있으니까 내가 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전입 및 양도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신규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 기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복 보유 기간 3년이냐 2년이냐 1년이냐 이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은 신규 주택 취득일을 갖고 판정을 하는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예외냐면,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줄 모르고 내가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갑자기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중복 보유기간 3년, 2년, 1년을 판정한다고 하면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잔금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어요. 근데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한다고 하면은 나는 종전주택을 2년 내 팔아야 돼요.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현재에는 나는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줄 모르고 나는 3년 안에 팔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2년으로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계약일 현재를 갖고 중복 보유기간을 판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로 하면은 2년이 적용되지만 그 매매계약일 체결일로 하면은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게 확인됐다
라면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종전처럼 3년의 중복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야 그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겠죠. 반대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종전처럼 2년의 중복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1년의 중복 보유기간하고 전입요건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신규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복 보유기간이 적용되는데 대전제 조건은 뭐냐면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이렇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례가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신규주택을 매매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 보유기간을 판정을 하는데 이렇게 판정하려면은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 보유기간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을 처음 쓸 때는 요거에 대한 쟁점이 있어가지고 이때 3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좀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작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예규가 기획재정 예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제가 별도의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림과 같이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을 갖고 중복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갖고 중복 보유기간을 판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원칙적인 경우 종전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사고 신규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은 신규주택 취득일, 즉 2020년 10월을 갖고 중복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매매계약은 2018년 4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매매계약 체결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을 적용하자니 납세자들한테 너무 과중한 책임을 또는 너무 이제 불이익을 줄 것 같고 그렇다고 신규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 가자니 법에서 맞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합의점으로 해서 종전주택 취득일로 해가지고 중복 보유기간을 판정하도록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 취득일이 2019년 5월이기 때문에 2년의 중복 보유기간, 즉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2년 내 양도를 해야 되고 이 종전주택이 양도일년제 2년 이상 보유, 때에 따라서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양도 기간을 판정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